도쿄의 시부야를 이제 제가 들어갔고요. 시부야 그러면 그 사거리 있죠, 여러분. 스크램블 스퀘어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우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듯한 이렇게 네 군데로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도쿄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예, 도쿄를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느낌하고 저하고 뭐지? 완전히 틀려요. 일본이 이게 지금 상황이 일본인들은 1억 2천만이 넘지만 그동안에 20년 거의 가깝게 지금 잃어버린 뭐 20년 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 한번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미국하고 레이건 때 협정을 좀 잘못했죠. 그러면서 엔화가 이제 바닥으로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뭐가 왔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흡사한 게 일본이 이 부동산으로 한때는 이 부동산 하나 팔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재벌들이 뉴욕 맨하탄에 건물을 사들이고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타워 레코드라고 있어요. 타워 레코드. 그거를 소니에서 다 사버리고, 에? 엄청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엔터테인먼트 쪽 말고도 외에도 무슨 뭐 폭스라든가 이 폭스가 이게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많습니다. 방송국도 이거 다 막 일본 애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호텔도 다 사버리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그런 자산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다 나와 있고 엔캐리죠. 엔캐리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청정부지 올라가고 대출 받고 이러다가 이제 폭삭 망가지는 그런 시대를 맞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하고 연결이 있을 뻔했다. 크게. 이때 이제 전속계약이죠. 이때 제가 그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는 잘 살고 있는데 일본이죠. 그때쯤 막 올라갔다니까. 나라는 잘 살고 있는데 국민은 너무 힘들다. 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가 벌써 제가 그때가 1900 그렇죠. 그 시기 때부터 국민이 살기가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주 힘들어지고 그 후에 한 3년 2년 후에 부동산이 대폭락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집값이 대폭락이 되고 기업들은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뭐 주식이 바닥이 치면 기업 자체가 자산이 뭐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망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뭐 국민이 시건방을 조금 당시에 떨었던 거와 기업도 오두방정을 떨고 오만불선하게 가치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해외의 모든 것이 대폭락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있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개인의 자산이 가장 단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버틴 겁니다.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일본을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물가가 왜 싸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지금 뭐 어저께는 시부의 명품, 이제 오늘은 긴자 뭐 이런 데 좀 가보려고 했는데 명품이 있다는 그 곳에 중고들을 파는 저는 안 사죠. 예, 저는 안 삽니다. 가서 봤습니다. 한국 애가 있더군요. 한국 사람이래요. 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많이 삽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산대요. 근데 값이 안 싸요. 제가 청담동 사니까 그 앞에가 전부 줄비하게 중고 파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지가 않습니다.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뭐 에르메스가 제일 아주 그냥 앞쪽에 있기는 하다만 제가 볼 땐 값들이 사는 거보다 1,500만 원씩 피가 더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700도 붙어 있고 형편없는 가방들이죠. 그런 걸 사간다. 재테크를 한다. 일본 사람들이 갖다 내놔야 되고 누가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파냐? 한국인들은 안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시세대로 뭐 돈을 받고 판다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내다 파는 거죠. 일본의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이디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내놓는 거를 관광객은 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들이 비싸요. 어저께 제가 다 두들겨 봤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와서 사간다? 그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이 조금 더 200 또는 300. 왜냐면 제가 있는 건물 밑에 에르메스만 파는 중고 가게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가게예요. 그 가게도. 매장은 또 딴 데 큰 데 있고. 거기 가서 보면 1200만 원대에서 달러로 한 8,000불이죠. 한 뭐 1,500.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또 한 2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많은 한국보다 좀 비싼데도 왜 굳이 여기 와서 물건들을 살까? 그러니까 한국말을 도와주는 그런 직원을 거기다가 놓은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날 보더니 택택거리고 다니니까 긴자로 가면은 더 좋은 물건이 많다. 그래서 긴자도 한번 가서 구경 겸.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데 안 갑니다.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지금의 상황에서 돌아가는 이 말하자면 음식점이나 음식점도 가는 데마다 다 10,000원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고 돌아가는 거가 여전히 계속해서 안전하게 그나마도 전 세계가 봤을 때는 일본이 참 피폐해지고 불쌍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일본의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절약을 해요. 그러니까 서민들, 우리나라 서민이나 일본 서민이나 살아가는 게 피폐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었던 거죠. 일본은 지금 조금 폈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월급도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아마도 제가 볼 때 10년이 더 가지 않을까. 일본에 그래서 30년이다라는 말은 정답이다라는 말을 오늘 핵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본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식당을 비롯한 뭐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또 무슨 뭐 철강 반도체를 뺏겼죠. 사실 미국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꽁하고 20년 동안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무서운 나라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디까지 화해계를 펼칠 건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엔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960원 선에서 950선, 938선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그렇고 같이 동반 달러랑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제롬 파월한테 내려야 된다. 내가 다 안정되게 뭐 전쟁도 휴전시키고 다 끝나자. 이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시장이 워낙 안 좋습니다. 일본도. 그런 가운데에서 부동산은 외곽은 여전히 팔리지도 않고 상승도 안 하고 굉장히 초췌해 있다.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서민들이 많이 살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집에 가고. 일본 사람들도 보면은 집에 갔다 사무실 갔다 집에 갔다 사무실 이 생활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재미가 없어. 얼굴이 어두워. 웃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이런 모습이야. 예. 야, 한국이 그나마 조금 더 밝구나 이런 생각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일본 또한 만만치 않은 나라인 만큼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 때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장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나마 돌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국민들은 피폐하고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은 맞고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가라앉거나 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루하게 공방전을 이루어 갈 것 같다.